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채권의 원인이 투자금, 각종 투자금이 채권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 발생되는 채권 추심의 방법이나 또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원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거래상 발생되는 채권 같은 경우는 물품대금, 공사대금 이런 종류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민사 채권 같은 경우는 개인 간의 돈거래에서 발생되는 빌려준 돈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민사 채권이 있을 텐데, 이 투자금도 통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유형의 돈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개인 간에 또는 법인 형태의 채무자가 개인이 될 수도 있겠고, 법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투자는 채권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법인이 될 수도 있겠고, 개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투자금을 건네간 이후에 채무자에게 투자를 하고 일정한 퍼센테이지의 명목으로 인해서 투자 수익금을 월 몇 프로 정도, 10%면 10%, 15%면 15% 정도의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어떤 계약을 해서 투자금을 건네가는 형태로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1억이면 1억 이런 형태로 해서 통상적으로 돈이 건네가게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채무자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이 투자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가 또는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부동산보다는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서 주식이라든가 이런 형태에다가 투자를 하는 유사수신 행위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주식 시장이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투자를 많이 받아서 채권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채무자는 하나인데 채권자는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채권자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는 채무자 한 사람당 여러 명의 채권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발생이 되지가 않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계속 받아서 이자 수익금을 주는 형태가 된다 그러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A라는 사람한테서 돈을 투자를 받아서 또 B라는 사람한테 투자를 받고 C라는 사람한테 투자를 받고 그거를 계속 돌려막기 형태로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융 다단계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부 사정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투자를 하기도 하겠지만은 실질적인 투자 형태로 진행이 되기는 된다고 보기는 않습니다. 저희가 뚜껑을 열어놓고 조사를 해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기다리다 지쳐서 저희한테 채권 추심을 의뢰를 하는 상황이 돼서 저희한테 채권 의뢰가 돼서 들어오는 채권을 저희가 떠들러 보게 되면은 채무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채무자가 가진 것도 없고, 결국에는 완전히 터진 상태에서 채권 의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도 마찬가지, 채무자가 법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채권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원인이 투자금일 때는 결국에는 그 채무자가 무슨 제조업에 종사를 한다든가 어떤 뭐 상품을 만들어서 뭐 판다든가 이런 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유형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채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놀이를 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입원이 딱 끊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투자를 계속 받지를 못하면은 제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채권 추심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형사고발도 되고 뭐 형사 고소를 고발이 아니라 이제 고소가 되는 거죠. 뭐 고발은 이제 공익적인 부분이 이제 고발이 되는 거지만은 이제 개인 간에든 뭐 사적인 뭐 돈거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소를 하게 되는 거는 그 고소를 해서 그 압박을 해서 돈을 받는 게 목적이지 이 사람을 형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고소를 하게 되면은 고소해서 형을 뭐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서 압박을 해서 돈을 받기 위한 게 사실 목적이지 뭐 징역형을 살리기 위해서 뭐 고소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징역형을 산다든가 뭐 깜방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상황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이제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채권 원인이 되어졌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 채무자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약속을 돈을 주기로 했는데 어긴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그리고 채권자가 이런 경우에는 투자금 명목이었을 경우에는 절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굉장히 많은 다수의 그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채무자의 말을 절대 신뢰를 하시면 안 돼요. 채권자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시던가 빠른 추심을 진행을 하셔서 그나마 있는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 속에서 빨리 내 몫을 찾아와야 되는 거지. 채무자가 뭐 하자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신다든가 가신다든가 또는 뭐 공정증서를 써줄 테니까 좀 기다리라는다든가 공정증서도 그 의미가 없습니다. 공정증서는 뭐 단지 시간을 늘리는 역할밖에는 안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정증서는 단지 시간을 늘리는 수단밖에는 없는 거예요. 공정증서가 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재판이 없이 그런 수단으로 쓸 수는 있는 거지만은 그것은 자산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정증서라는 거는 단지 채무자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밖에는 그런 역할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금이 그 채권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그 변제 약속이 어겨지고 그리고 또 낌새가 아무래도 안 된다라고 이제 채권자께서 뭐 만약에 판단이 되신다 그러면은 지체 없이 채권 추심을 하시는 게 옳은 내용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그 감당이 안 되신다 그러면은 채권 추심하는 전문으로 하는 시형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채권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올바른 내용이고 그리고 또 채무자를 빨리 조사를 해서 이 채무자가 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 개인이면 개인, 신용 상태라든가 뭐 재산 유무라든가 이런 거를 빨리 파악을 해서 뭐 강제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시는 게 내 재산을 지키고 뭐 빨리 내 채권을 확보를 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